자, 오늘은 조금 무시무시한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대공황이고,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공황을 얘기할 때 Great Depressi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책은 제목이 The Great Contra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노벨상 받으신 유명한 분이고, 자, 대공황 책을 보기 전에 개략적인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은 1929년에서 34년 정도까지 보고, 대공황의 기폭은 벤저민 그레엄이 표현하는 미스터 마켓이 1929년 10월 24일 날 폭락을 한번 합니다. 1차 폭락. 11명 자살, 보통 검은 목요일 이렇게 불리고, 29일 날 한 번 더 폭발합니다. 검은 화요일 이렇게 불리고요.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은 어떤 경제 활성화 정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결론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데, 우선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과잉 생산하고, 그때 당시도 실업이 꽤 높았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 실패.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이미 조금 안 좋았었대요. 28년부터. 그 다음에 보호무역론. 이 정확한 시기는 29년 전후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대두됐다. 지금 고실업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약간 비견되는 게 있어서 조금 찝찝하긴 한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 다우존스 기준으로 한 370, 80에서 1년 한 2년 안에 50 정도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3만 7천 원짜리 주식이 5천 원이 됐다, 7분의 1이 되었다는 아닙니다. 주가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 우량주는 한 10분의 1에서 20분의 1, 그 다음에 중소형주, 작은 주식은 없어지거나 30분의 1 그 정도까지 떨어질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떨어진 거 대비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수익률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상황인데, wanted a decent job by a decent man. 직업을 구한다. 나는 가장이다. 패밀리맨 하면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씁쓸하죠. 그런데도 옷은 또 잘 차려입었어요. 모자까지 쓰고. 어쨌든 이때 당시에는 4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업이었다고 하니까 상당한 불황이었습니다. 디프레션이란 말 자체가 불황이란 뜻이니까. 참고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자면, 얼마 전에 군산 다큐멘터리 보니까, 군산이 GM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들이 좀 청산되면서 가정이 있으신 분들, 젊은 분들이 직업을 많이 잃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군산 쪽 실업률을, 이제 젊은 직장을 가질 나이에 대비해서 실업률을 딱 넣어보니까 10분 중에 1분이 실업 상태다. 근데 이때는 그때보다 더 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국민 순생산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 3분의 1, 물가지수 4분의 1, 통화량 3분의 1. 요게 되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따가 은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명목소득은 100만원 받다가 47만원 받게 되고, 근데 물가가 또 떨어져서 그나마 실질소득은 35% 감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0년 동안 누적 경제 성장이 4년 만에 다 무너졌다. 자, 그때 당시 주식 시장을 다시 조금 마이크로하게 보면 최정점을 불과 한 달 전에 찍었어요. 9월 7일 날 254 S&P 기준으로 10월 달에 228 조금 떨어졌다가 10월 10일 날 다시 회복인데 10월 29일 날 162. 뭐 참고로 폭락장에서는 거래량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실현이 됐고, 자, 은행하고 관련해서 대공황의 제일 큰 문제점이었던 게 은행의 과도한 파산이었어요. 30년 10월에 은행 위기 한번 오고 2차 위기는 31년도. 이때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 최대 민영 은행이 망하면서 유럽 쪽도 안 좋아졌고 31년에는 결국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합니다. 하고 빈번하게 은행 휴무, 그러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은행 휴무가 빈번하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위기는 1933년. 그리고 은행 부실은 20년대 부실 대부와 은행 자체의 어떤 부실 투자에 있고, 근본이제는 뭐 참고로 화폐 단위와 금을 딱 픽스 시키는 거예요. 등가로 이제 유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에피소드는 뭐 그렇게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재건금융공사라는 곳에서 자, 은행이 망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특정 은행의 이름을 거론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예요. 그 은행은 부실하구나. 그래서 망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로는 서방 대부분 그때 당시에 나라들이 고정환율제로 복귀를 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고, 또 적재적소의 통화 정책을 실시하지 못해서 회복이 늦었다. 또 그 이전에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사점은 28년도 후보 대통령이 미국 최고, 뭐 트럼프처럼 미국 최고, 그레이트 USA, 아메리카 이렇게 표현을 했고, 뉴욕타임즈 사설도 올해 29년도에 올해는 끝내줄 거다.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강세장과 섹스는 끝나기 전이 제일 좋다. 시사점은 이런 큰 사건을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대공황 관련해서 대공황이라는 밀턴 프리드먼하고 슈워츠라는 두 사람이 지은 책을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책은 조금 읽기는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서 술술 읽히진 않는데 조금 학술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꽤 괜찮은 책일 것 같습니다. 서문을 버냉키가 썼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